여러분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현대인들은 각박한 삶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실 멘토를 모셨는데요. 무대 위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혜의 다락방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전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진 어소시에이츠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하루 명상 앱의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대중화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을 대상으로는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명상 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명상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또 시간을 낼 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대표님이 개발한 명상 모바일 앱,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면으로 만나기 어려울 텐데 네. 이 시대에 명상센터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오프라인에서 교육받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시대에 모바일 앱은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과 힐링을 주는 도구로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 명상 앱이 많은 국민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책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계기로 책을 출간하게 되신 거죠? 책은 이제 당신이 명상을 해야 할 때라는 이름의 책인데요. 네. 사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컨설팅을 해왔는데 이 컨설팅을 해온 사람이 이제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실제 많은 분들이 왜 명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왜 명상을 하는지 쉽게 저희 이야기를 가볍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턴트로 일을 쭉 해오셨어요. 네. 20여 년간 경영 컨설턴트로 경영 자문회사, 네. 또 국내에서는 김앤장 로펌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명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앱을 개발하게 되신 거죠? 네. 뭐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명상이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찾아왔고요. 네.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삶의 뭐랄까 굴곡도 있고 필요성도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집안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면서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명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요. 제 삶과 비즈니스에서 명상이 큰 도움이 됐고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어찌 보면 명상이 대표님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 이 명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학문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체험 또는 경험을 중심으로 네.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병전 대표님의 강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상은 바로 이 전조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우리의 삶에도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겠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명상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명상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체험의 영역이라고 하죠. 경험을 해야 된다. 명상의 경우에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을 했을 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체험을 해왔고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명상이 내게로 오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게 된 김병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 이쁘지 않나요? 네, 그 최양란 작가의 비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 하루명상 앱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저희 앱은 유일하게도 전 세계 유일하게도 UI를 작가의 작품으로 활용을 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최양락 작가의 작품이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허도 출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명상적인 그림들을 작품으로 활용을 해서 명상하는 사람들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명상, 내게로 오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명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공유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그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을 보시면 밤에 자동차로 어딘가를 가고 있는 화면인 것 같아요. 꺾이기도 하고, 그죠?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이 도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반드시 가다가도 언제는 굴곡도 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비포장도로도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전조등이 꺼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큰 사고가 나거나 위험이 처해지겠죠. 저는 명상은 바로 이 전조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것, 사실 이 도로에서 전조등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물론 낮에는 전조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전조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겠죠. 살다 보면 약간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상을 왜 해야 될지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명상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체험을 해왔고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명상은 여러분들 강의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 인지적으로는 생각보다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명상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체험의 영역이라고 하죠. 경험을 해야 된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알 수 있듯이 명상의 경우에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을 했을 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프레젠스 명상, 현존 명상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자리하고 계시고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자리에서 바로 명상적인 태도로 듣기 위해서 잠깐 우리 프레젠스 명상이나 실습을 잠깐 해보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실습이고 실습이 곧 체화됐을 때 삶에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짧은 명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오디오로 명상을 들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 해보시죠.
네. 어떠셨나요?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명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오늘 삶의 전조등을 켜셨습니다. 행복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조등이 켜졌고요. 사실 매일 5분만 이렇게 한다면 삶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전조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명상에 대해서 습관화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에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그 회사 이름이 많이 써 있습니다. 맨 왼쪽에 상업은행, 현재 우리은행이죠. 부터 시작해서 뭐 영어로도 써 있네요. 머서, 딜로이트, 마지막에 김현장까지 왼쪽에 쭉 있고요. 오른쪽에는 모진 어소시에이츠라는 이름과 하루 명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왼쪽에 많이 다녔죠.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컨설팅을 하면서, 물론 초반에는 이제 은행원 생활도 했지만 다녔던 것이고요. 오른쪽은 회사를 제가 설립해서 저의 사업을 했던 그 내용인데요. 왼쪽에는 명상이 없는 삶이었다고 본다면 오른쪽은 명상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제 삶의 후반부는 명상과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고 그게 토대가 되어서 지금과 같은 삶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명상을 인도하게끔 어떤 길을 안내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뭐 좀 스님도 계시고 법당 같은 어린이 법당인데요. 그 안에 어떤 꼬마가 저 방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죠? 저게 저희 아들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잘 모르겠죠.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저 법당은 상도선언의 어린이 법당입니다. 어린이 법당에서 법회에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유독 저희 아들만 저 별도로 앉아서 딴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사실 제가 명상을 접하게 된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에 가게 되면 학부모 면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컨설팅을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갈 시간 없었고 저희 그 집사람도 은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학부모 면담을 간 거죠, 제 집사람이.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다. 너무 힘들다.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저희 아들 그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집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한번 와서 보세요.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휴가를 내고 학교에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복도에 서서 쭉 봤더니 정말 우리 담임 선생님 말씀처럼 한시도 앞을 보지 않고 뒤보고 돌아다니고 또 선생님 말에 따르면 선생님도 잠깐 나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다 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 정도로 이제 산만하게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아이가 산만해서 집사람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휴가를 내서 이제 쭉 봤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 이상으로 학습에 대해서 이제 지장을 주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을 두게 되고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복도에서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개월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산만하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던 영어 학원이나 수학이나 아니면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다니다가 아이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산만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학원이라든가 이런 방과후 활동도 거의 없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은행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수업이 끝나고 난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사실 저녁은 되게 늦게 오고 주말도 제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는 아이가 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 이제 아이가 집에만 있으면 힘드니까 주말에는 이제 여행을 집사람이 근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럼 가까운 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예를 강화도 가서 뭐 만이산 같은 데 근처에 가시고 아니면 전등사 가서 잠깐 보고 내려와서 맛있는 거 밥 먹고 이렇게 오는 뭐 춘천이라든가 뭐 이렇게
서울의 인근을 이렇게 많이 주말에 아이와 같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 그 집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번 주에는 아이하고 어디를 갈까 이렇게 검색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상도선원이라는 게 검색이 된 것 같아요. 미술관과 같이 아름다운 사찰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거기를 가게 됐고 어느 일요일 날. 근데 아이가 상도선원을 갔다 왔는데 아마 지하에는 법당이 있었고 2층에는 어린이 법당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2층에 어린이 법당에다 놓고 이제 집사람은 1층에 와서 이제 어른 법회를 보고 그냥 잘 왔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에 아들이 엄마 상도선언 안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들이 뭔가라도 할 수 있고 뭔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날부터 상도선언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이가 상도선언을 다니게 됐는데요. 아이가 선원을 다니다 보니까 매주 선원을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집사람과 저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원에 사는 일에 봉사도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돕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상도선언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상도선언 법당인데요. 뭐 수계받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사물놀이도 하고 있고 부처님 오신 날 또 이렇게 아이가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상도선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우연찮게 상도선언에서 뭐 간화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요. 공지가 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집사람도 특별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특별한 종교는 없었고요. 독실한 불교 신자도 아니었죠. 사실 아들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선원에 계속 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불 스님의 간화선이 공지가 떴는데 저는 그게 템플스테이인 줄 알았어요. 오래간만에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도선언에서 진행하는 간화선 7박 8일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이제 간 거죠. 그 프로그램에.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거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저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같이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 또는 뭔가 하여튼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으로 진지하게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첫날부터 안내해 준 대로 그대로 간화선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가능하면 정식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간 내에 밤에 시간이 되면 잠을 안 자고 해도 좋다라고 해서 저는 잠을 안 자고 한 3일 동안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일째 아침 이렇게 법문을 할 때 화두에 걸렸다고 그러죠. 화두에 걸리면서 수불스님 법문하는 순간에 화두가 좀 타파되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었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씻기 위해서 집에 잠깐 갑니다. 가서 씻고 일어나서 제 책장에 있는 서재의 책을 잠깐 봤는데 그때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읽었던 많은 책들, 특히 이제 불교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수행과 관련된 서적들을 봤을 때 그때까지는 그냥 머리로 이해됐던 거지 책장을 넘기는 순간 이제 몸으로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였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간화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냥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 화두를 좀 잡게 되면 몸에서 이렇게 기 같은 것이 돌아서 굉장히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안 됐죠.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상도선언의 미산 스님께서 저한테 그 선언에서 만났을 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법명이 무진이었습니다. 지금 회사임으로 제가 쓰는데요. 스님께서 이제 우리 무진거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간화사 끝나고 그래서 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설명을 들었더니 그러면 스님께서 개발하신 자의 미소 명상, 현재 이름을 하트 스마일 명상에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힘든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트 스마일 명상을 참여했는데 하트 스마일 명상 2박 3일 프로그램이고 미산 스님께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참여하면서 그 첫째 날에
가나선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거면 명상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해석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우연찮게 명상이라는 것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사실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트 스마일 명상의 경우에는 미산 스님께서 2011년에 개발한 프로그램, 자해명상 기반의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34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회 때부터 참여를 했고, 선원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도선원의 기획위원회라고 그래서 상도선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화 방안도 고민을 했었고, 하트 스마일 명상 연구에 참여하면서 처음 개발할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개발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피드백도 드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온 거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게 봉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명상에 대해서 그 스님과 같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배우고 체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선을 통해서 명상을 의도치 않게 경험을 했고, 선불교겠죠. 하트 스마일 명상을 통해서 명상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게 됐고, 미산 스님을 만나서 명상에 대해 이론적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이라는 게 삶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중요하구나라는 막연한 이해, 체험적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트 스마일 명상은 미산 스님이 개발하실 때 국제화를 전제로 개발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서. 그래서 초반에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그 연구했을 때 논문 발표를 미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그 연구의 일원으로서 논문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포스터 세션 논문 발표하는데 같이 연구위원들이 같이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보이는 포스터가 저희 하트 스마일 명상의 연구 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ISCS 2016이라고 되어 있죠. 2016년에 명상 큰 포럼입니다. 근데 보시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되게 유명한 리치 데이비슨이랄까, 찐빠 교수님이라든가, 샤론 짤스버그라든가, 여러 유명한 사람들도 그때 많이 참여했죠. 제가 이 포럼에 참여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명상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고, 그것을 다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학화되어 있고 굉장히 깊숙이 학문적 연구 들어갔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 상당히 놀란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명상 체험을 했을 때는 그냥 종교 속에 있는 정도로만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학회를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종교를 넘어서서 과학과 학문의 영역, 지성인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잡지가 타임지의 커버거든요. 근데 보시면 2014년 커버에 보면 마인드풀 레볼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챙김 혁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2018년에 보면 더 뉴 마인드풀리스. 서양에서 보면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과학화되고 명상이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11년부터 명상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아마 명상이라는 것이 서양에서도 막 붐이 됐을 때 저도 명상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가운데에 명상이라는 것이 저한테 이제 다가왔었고요. 그런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명상을 도입한 기업들 보시면 구글, 인텔, 그다음에 셉, 여러 가지 애플, 나이키 많은 기업들이 보이실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도 몇몇 기업들 명상을 도입했지만 그렇게 본격화되지는 않았었고요. 저는 명상이 이렇게 기업에 많이 도입하고 있는지 그다지 처음 알았었습니다. 근데 도입하는 이유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명상을 기업들이 도입할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시면 구글 플레이라는 아마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저희 앱을 개발해서 런칭한 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 본사에 구글 플레이 사무소에 제가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명상을 하고 있고 구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희 후배가 구글의 인사 담당으로 이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후배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구글을 방문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각 구글에 있는 본사 빌딩마다 명상실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랬더니 원래 외부인들은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지만 카드를 발급하면서 명상실만 보는 조건을 한번 잠깐 보여주겠다 하면서 제가 구글 본사에 있는 그 빌딩들을 좀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방문의 이름입니다. 밑에 있는 게 방문 안에 있는 시설 모습이에요. 명상이라고 되어 있고 인유수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 빌딩마다 명상룸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처럼. 이게 명상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일상생활화되어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명상은 종교적이고 되게 엄숙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업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또 미국에 가면서 저 대학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사진은 윈드호버 명상센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명상센터인데요. 주차장 부지에다 명상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설을 가보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정말 예술 작품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명상센터는 또 처음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잠깐 앉아서 명상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런 유수의 대학에서도 이렇게 좋은 명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거죠. 그런 가운데 저에게는 몇몇 분의 명상 스승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진에 보시는 가운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분이 노만 피셔라는 스승님이시죠. 그 옆에 이제 미산 스님이 계시고 같이 있던 저희 연구위원과 그다음에 노만 피셔님의 사모님도 있습니다. 제가 노만 피셔님의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택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장소는 자택 뒤에 있는 언덕이고 그 언덕에서 바라보는 쪽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의 저 끝에 대한민국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보면서 명상이 뭔지 특히 노만 피셔님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되게 유명한 선생이시고요. 구글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초청해서 많은 자문을 노만 피셔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노만 피셔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구글의 어떤 정식적인 스승이라고 이제 별명이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래도 노만 피셔님이 저 인연으로 해서 2017년에 한국에 아마 보름 일정으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 군데 방문할 때 직접 제 차로 모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떠날 때 노만 피셔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명상이라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사업화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 노만 피셔님께서 글로 써주신 게 있어요. 서두르지 말아라. 천천히 해라. 그때는 저도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노만 피셔님 읽으셨던 것 같아요.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한 발 한 발 아마 가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해석해 보면 되게 귀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되게 소중하게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요. 사진은 크리스토퍼 거머라는 그 MSC 개발자 중에 한 분이죠.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 마음 챙긴 자기 연민 프로그램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을 가장 많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산 스님과 같이 크리스토퍼 거머 교수님 댁, 보스턴에 있는 그 댁에서 같이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미산 스님이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호텔에서 원래 묵을 계획이었는데요. 크리스토퍼 거머 교수께서 특별히 호텔보다 본인의 집에 오셔서 같이 좀 머무는 게 어떠냐라고 초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한 4, 5일 정도 됐나요?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때 미산 스님께서 하트 스마일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거모 교수님을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도 받았고 영감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명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학문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저희가 거모 교수님 댁에서 지내고 나오는데 거모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산 스님께. 스님이 이제 며칠 묵고 갔잖아요.
근데 안거를 마친 느낌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산 스님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며칠 미국 생활했었는데, 저 소중했던 기회는 생활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명상적 태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만 피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거모 교수님, 미산 스님 이렇게 뵈면서, 사실 저는 원래 불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스승님들 뵐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분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명상적 태도이고 명상적 삶이구라는 걸 직접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거모 교수님한테는 제가 약속을 그때 했었습니다. 명상에 관심 있고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고 사업화하고 싶은데 아마 거모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MSC 프로그램의 지도자는 꼭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약속을 했었고, 실제 제가 MS 지도자 과정을 마쳐서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거모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명상을 확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흔쾌히 기뻐하시면서 저희 회사의 자문까지도 맡아줄 정도로 사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경우에는 이런 많은 지도자분들의 큰 영감 또는 직접적으로 뵈면서 삶의 태도를 목격하면서 명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명상을 다가오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염초경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염초경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가나선은 선불교 기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자해명상, 특히 하트스마일 명상의 경우는 자해 기반의 프로그램이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론 없이 그냥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서 명상을 경험했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미산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명상을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조금 연구를 하고 싶고 이제 사업화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한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초경이었습니다. 그때 미산 선생님께서 염초경 강의를 할 타이밍이었거든요. 제가 염초경 강의를 듣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됐고, 명상을 이제 나도 잘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초경은 뭐냐면, 여러분 수학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구구단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글을 배우려면 뭐 자음 모음 배우고 이렇게 한글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수학도 하고 우리 책도 읽고 글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염초경은 수학의 구구단과 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염초경을 알으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보물과 같은 지혜가 들어있는 기본적인 명상의 어쨌든 중요한 기본적인 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염초경을 보면서 서양의 각종 프로그램이 이게 뭘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초경을 공부했던 것은 명상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염초경을 통해서 저는 명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잘 가르칠 수 있는 배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명상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느낌표가 하나 보이시죠? 저한테 명상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다가왔는지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아들을 통해서 인연이 되어서 상도선이라는 걸 만났고 그곳에도 우연찮게 찾아온 가나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의도하지 않은 체험을 통해서 당황했지만 하트스마일 명상을 만나서 명상이라는 걸 재해석을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세상의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명상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 현장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고 노만 피셔님이라든가 크리스토퍼 거머 아니면 미산 스님과 같이 훌륭한 명상 스승들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명상적 태도와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염초경을 들으면서 명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이제 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명상이 체험으로 처음에는 다가왔다가 다음은 경험으로 다가왔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이해로 다가와서 그런 것이 통합을 해서 명상이 저한테 이제 다가왔고요. 그 통합된 경험을 통해서 아마 명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현재 지금이 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저한테 우연한 게 다가왔지만 필연적인 삶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명상이 어떻게 저한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좀 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이런 경험이 좀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전 대표님의 경험을 통해서 명상의 의미와 또 그 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명상을 시작하면서 좀 내 삶에 변화가 왔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제가 하는 직업이 바뀌었고요. 아, 네. 컨설팅에서 명상 쪽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중에서도 이제 관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가까이 있는 가족 간의 관계, 네. 친구, 그다음에 이제 고객. 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당장 명상을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또 명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삶 속에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는데요. 명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산업화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들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강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 다락방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